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정치적이다. 영우 아버지가 한 이 말이 이번 8화를 관통하는 키였습니다. 한바다 대표가 우영우를 입사시킨 것도, 태수미가 우영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정치적인 이유라고 했던 말이 시발점이 돼서 영우는 결국 소독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되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 팽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막았던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된 팽나무 덕분에 소독동을 파헤치지 않고 행복로 우회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이미 8화 시작부터 정치적인 이야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권모술수 권민우의 게시판 고발도 정치적이었고 한 대표가 찾아와 소독동 문제 해결을 덜 낭만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여론을 일으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라는 팁을 줬죠. 그 해결 방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은근 권모술수 권민우의 게시판 고발을 까며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산이야말로 대놓고 정치적이었죠. 소독동 현장 검증 있기 전 마을 사람들을 구워 삶아 확정적이지도 않은 보상금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돈으로 모자라 마을 이장이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해왔고 위력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시켜 구심점을 흔들어 놓았죠. 재판부는 이장의 입속만 챙기려고 변호인을 꾸린 게 아니냐며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요. 벌써 태사는 한수 앞을 내다보고 원고 측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고 알바를 풀어서 주민들 동의서를 악착같이 받아냈습니다. 질 수 없다 한바다 팀원들도 이리저리 뛰지만 턱없이 모자란 인원으로 감당이 안 됐죠. 그때 마을의 테레사 부녀 회장이 나서는데 그 장면도 참으로 정치적이었습니다. 까막눈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애교 반 강요 반 설명도 없이 무조건 사인하면 된다는 부녀 회장. 그렇게 어르신들을 꼬시는 걸 옆에서 보던 정명석은 이건 아니다 싶어도 결국 변호사를 믿어달라는 말 한마디로 정치적인 해결을 보죠. 게다가 어르신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접대, 아니 노래까지 부르는데요. 노래를 못하면 변호를 못할까봐 우리의 정명석 변호사는 구성지게 한 곡조 뽑아냅니다. 영우가 아름드리 팽나무 아래로 가방을 찾으러 갔다가 만난 태수미는 그때까진 엄마인 줄 몰랐었죠. 태산처럼 높아 보이는 상대편 왕 변호사가 영우에게 정치적으로 접근합니다. 한바다 재밌냐고 태산으로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한바다의 순진한 전략을 비웃으며 현재 맡고 있는 재판도 힘을 빼려는 듯 이기는 재판을 하자고 영우를 꼬십니다. 또 영우를 영입하기 위해서 과거 참신했던 재판 의견서를 언급하며 내가 너에게 이만큼 관심이 있다,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그동안 얼마나 노련하게 인재를 영입해왔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에서나 인재 영입에서나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니 청와대에서도 불렀겠죠. 영우와 한바다 팀은 소독동의 무형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낭만적인 방식으로 애써왔는데 태산팀의 정치적인 방식으로 무너질 뻔한 상황을 보기 좋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도 그쪽 방식대로 정치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다시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었죠. 바로 태수미가 영우의 엄마고 아빠가 엄마와 어떻게 만나 영우를 낳았고 엄마는 왜 영우를 버렸는지 영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뿐 고래가 나올 줄이야. 역시 우영우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감정에 휘둘려 아무 생각을 못했을 텐데요. 영우는 그 순간에 솔루션을 찾았죠. 바로 정치적, 그 한마디에서 소독동이 파헤쳐지지 않을 수 있는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던 아버지한테 출생의 비밀이고 나발이고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내쫓아버리는데 그게 좀 되게 코믹하게 느껴졌네요. 별들도 아가양도 명석이도 잠드는 새벽 3시건 말건 일단 몰입하면 강행하는 우영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실 리뷰에서 행복로가 소독동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팽나무밖에 없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천연기념물이 아니라는 심사를 뒤집을 만한 뭔가가 있겠지 예상만 했을 뿐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한 번도 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었네요.
경해도청에 문화재 심사 서류를 꾸려준 유진박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사이에 짬짬이 영우와 준호의 콩닥콩닥 러브러브는 또 왜 그리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투명해서 다 보이는 우영우는 준호를 좋아하는 마음을 과학적 분당 심박수로 표현하며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해버리죠. 도망치는 유진박만 아니었으면 준호도 뭔가 고백을 했을 텐데요. 타이밍을 놓쳐버리죠. 도망가다 잡힌 유진박의 우산이 현장에서 재판장이 들고 왔던 돌고래, 아니 남방 큰 돌고래 우산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게 행복로 건설과 관련한 신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나눠준 우산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여지를 제공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본론보다 몸통이 날씬하고 길쭉하니 남방 큰 돌고래 얘기하면서 삼천포로 빠지는 영우가 어찌나 귀엽던지요. 사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상황이 악화됐을 때는 앞날이 험난할 거라는 예보와도 같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방 큰 고래 로고 우산을 쓴 재판장을 그리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네요. 기자도 취재하러 왔다가 일이 꼬인 걸 보고 돌아갔지만 큰 일 하나를 해냈죠. 바로 그 우산을 쓴 재판장 사진을 찍어갔다는 것. 일이 되려니까 된 게 아니라 섬세한 작가의 그림이었습니다. 한바다팀은 낭만적인 방식으로 소독동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에 팽나무를 발견했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참신함으로 결국 원고 측의 유리한 방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역시 우영우가 우영우한 거죠. 우영우가 대단한 건 엄마가 태수미라는 사실을 알고도 재판정에서 사건에만 몰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자폐인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었네요. 아버지의 청탁으로 들어간 한바다에서 나와 홀로 서고 싶었던 영우가 드디어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들어가려던 곳이 엄마의 회사. 영우는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는 자리에 나가 결국 자신이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죠. 명장면입니다. 엄마를 원망했냐는 질문에 소덕동 언덕 위에서 나무를 바라보던 때가 좋았다는 말, 그리고 엄마를 만나서 반가웠다는 영우의 그렁그렁한 눈과 숨겨진 딸을 이렇게 만나 무너져 내리는 태수미의 얼굴도 어느 한순간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출생의 비밀이 후반부로 들어서기 전에 밝혀져서 이야기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진 않을 거란 걸 짐작케 하는데요. 태수미가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로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현재 남편인 기업 총수로부터 이혼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뿐인 아들이 가정 파탄을 막거나 반대로 태수미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한바다 대표만 함구한다면 업계에서 두 모녀가 공정 경쟁을 하면서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적으로는 심심할지 몰라도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그동안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상생의 모습을 보고 싶네요. 9화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교환 배우가 나옵니다. 어린이 해방사령관, 넉살 좋고 개구진 구교환 배우에게 딱 어울리는 역할이네요. 그런데 정말 직업은 뭘까요? 직업은 미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버스 운전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는 청담동이에요. 직업은 미상인데 부촌에 살고 있는 어린이 해방사령관이라니. 그런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방국봉도 아닌 방구뽕. 생일은 어린이날. 이런 사실만으로 유추해볼 때 태생적으로나 운명적으로 자신은 어린이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재미있게 개명한 것 같고요. 공부에 치여 사는 아이들을 해방시켜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야산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이 단체로 사라지자 부모가 신고를 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 같습니다. 학부모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고마워하죠. 하지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딸 같아서 아들 같아서라는 말로 아이들을 성적 대사물로 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아이들 대상으로 흉흉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구뽕 씨의 선한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 염려였다는 것을 우영우가 밝혀내겠죠.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해맑은 영혼이니까요.
어쩌면 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방국봉의 서사도 밝혀내며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본격적인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더욱 재미를 더해가게 될 텐데요. 특별 출연 배우들의 열연까지 이어지면서 지금보다 높은 시청률 고공행진도 예상됩니다. 저는 9화에서 뵙겠습니다. 고래와 같은 큰 사랑으로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